자, 일본 쪽의 영향력, 그러니까 선진 시장의 영향력은 결국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일본 쪽이 어제 1.9%대 하락 이후에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었었는데 유럽 쪽의 흐름도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다가 그러한 뭐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유럽 쪽의 조정이 결국은 또 미국의 선물 부분 강세를 띠던 부분이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됐고 결국 개장 이후에 미끄러진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나마 하나 위안을 잡는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꼬리를 좀 달아놓고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이제 캔들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의 꼬리를 달아놓고 마감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반전 신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0.35 그리고 S&P 500 지수가 0.10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만 뭐 아시아 증시 또 일본의 흐름이 글쎄 오늘은 반등이 나올런지 아시아 증시의 흐름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변동성이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뚜렷한 뭐 어떤 지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뭐 외환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크게 변동되진 않았고 국채 가격도 뭐 그렇게 크게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이제 WHO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계속 확진자 증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이제 조금 강도 있게 여행 금지 국가 수를 좀 늘린 부분도 전체 차익 실현 욕구, 투자 심리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리고 채권 가격의 강세, 시장의 약세, 채권 가격의 강세 그렇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또 하락.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강세를 띠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냈었죠. 근데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또 시장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또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 부분은 결국은 또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일부 출회됐다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동시효과 상황이 0.4%대 눌림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IT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과권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렵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눌리면서도 고점을 조금씩 높여놓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절대 나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제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눌려 있다 보면은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죠. 거래가 월등하게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가 월등히 이제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양새가 될 거고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된다면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에 휘말려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주력주들의 흐름이 그렇다면은 비주력주, 수익 종목 뭐 이런 쪽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HMM은 어제 잘 방어는 했지만 수급은 어찌됐건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눌림목 오늘도 좀 나온 이후에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수급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겠죠.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거래량이 좀 다소 못 미치는 거래량 속에서의 가격 반발력을 좀 연출하려 했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떠안는 모습이 됐어요. 오늘은 손바뀜이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뭐 그런 기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DB하이텍도 어제 그제 이제 연 이틀 1%에 가까운 매수 우위가 있었는데 이틀 동안에 그렇다면 이제 수급 창구 동향, 창구가 뭐 뚜렷하게 나오는지 부분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하루는 들어왔고 하루는 안 들어온 모양새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그럼 19일, 20일 그 기준에 메리츠 쪽 그 창구는 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기관 쪽에 메리츠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자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쪽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찌됐건 연기금, 또 CS, 이베스트, 유안타, UBS 이런 쪽에 고르게 나뉘어서 잡아간 흐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움직임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지수가 일단은 얼마만큼 눌려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변동성의 기준 지금 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던 한국파마가 갭상승을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손바뀜의 흐름으로 연동이 될 것이냐 한국파마 어제 이제 상한가였잖아요. 그 상한가에서 물량이 많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지금 갭상승 이후에 드러났는데 갭상승도 상한가를 만든 쪽이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를 유지를 하느냐 부분을 잘 놓고 보시고 시초가를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그래야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것도 어느 범위까지 최대 10% 15%까지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줘야죠. 최소 400만 주 정도씩 터져줘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그럼 파미셀 그렇게 해서 한국파마와 파미셀을 좀 공략 기준의 범위의 종목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금호석유도 오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석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시초가 대비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시초가 대비 돌리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유입되느냐 또 외국계 창구 유입되느냐. 어제 일단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5만 주를 샀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그 한국파마나 이런 쪽 파미셀 쪽 이런 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주 월봉을 좀 잘라드릴게요. 개장주 종목 공략주 기준에 이렇게 해서 일주 월봉을 한국석유도 한국석유 아니라 금호석유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금호석유의 기준도 어제 이제 그 고점을 일단 한 단계 높여놓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거래가 일단은 수반됐어요. 3만 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9시 10분까지 한 10만 주 실려주면 오늘 100만 주 가까운 거래량 그러면 양봉이 뽑혀져 올라오더라도 좋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금호석유에 대해서 추세 매매를 가져가도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추세 매매 가능하죠. 지금 범위에서는. 왜냐하면 아주 대표적인 실적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경영권 문제 이후에. 그래서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주 들여다보실 또 효성 첨단 소재도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프로그램 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가 지금 매도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UBS에서 매수를 잡아줍니다. 어젠 JP모건인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제의 꼬리를 감싸 안아주는 모양새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쪽 그 여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새로운 추세 범위가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눌림목 이후에 돌려진 흐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뭐 눌려져 있는 폭이고 시초가 대비해서도 미끄러져 있지만 개별 내용들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시장 지수의 인덱스 펀드 쪽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히려 자유로울 수가 있죠.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해서 뭐 문자까지 발송은 해드리기 어렵다 그랬어요. 상황 봐서 이제 뭐 수익 종목에서도 문자를 발송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뽑아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효성 첨단 수체, 그리고 파미셀과 벌써 이미 올라가네요. 그렇게 해서 저쪽을 말씀드렸죠.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 그 기준 한국 파마가 자기들이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상한가 만들어 놓은 쪽에서 일단은 갭 상승을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범위에서 어찌됐건 들어 올려놓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텐데,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 매직 계산기를 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종목의 기준, 파매설까지의 1주월 범위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시초가 대비해서의 강세 거래량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예. 근데 일단 그 설명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이 종목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 올려졌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14%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가 우리가 69,400원에서 이제 7만원 공방이 좀 나올 때예요. 금호석유도 만만치 않게 움직입니다. 지금 금호석유도 대놓고 지금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추세 범위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금호석유도 좀 강도 있게 보실 수 있겠죠. 일단 파미셀 기준 금호석유 부분, 금호석유는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스윙 10% 범위, 하나솔루션 기준에서 지금 5만원 여전히 공방이죠. 그쪽에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스윙 10%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실적하고 기타 법인에서 일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경영권 문정이 완벽하게 완료되진 않은 걸로 스윙 10%, 금호석유 27만 3천원 5% 편입,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 5% 추가 10% 확보, 이렇게 해서 1차 목표는 30만원, 2차를 35만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송을 합니다. 금호석유, 이 정도면은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과 외국계의 수급까지로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은 지금 뭐 한국파마인데,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벌써 뭐 1% 교육 종목으로 먼저 문자는 안 보내더라도 이렇게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어찌됐건 뭐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교육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한국파마를 교육용으로 일단 같이 설정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설정해서 보고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파마는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VI 발동이 됐어요. 어제 상한가를 잘 아시는 것처럼 급격히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들어 올린 쪽이 일단은 그 분위기, 아니 이거 누군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재료가 끝내준다 어쩌고 다 떠나서 바보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무조건 막 따라붙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때 이 물량을 확보한 누군가가 개장 초부터 한 번 더 띄워버리는 거죠. 힘들더라도 나 자신 있어 하고 팡.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게 어제 나온 뉴스 내용이 진짜 실질적인 재료가 되겠구나, 재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꽝 하고 치고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꽝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움직임이 쭉쭉쭉 나와줬을 때 거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는 차익 요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양봉으로 거래량 실어주고 양봉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의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대처가 돼요. 개장 초에 바로 이제 뭐 문자 사인까지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들어올린 쪽 또 오늘 뭐 추가적으로 들어올린 쪽 그런 쪽이 있다. 만약에 그런 진짜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차익 실현을 하는 순간 변동성은 아랫방향으로 또 커지겠죠. 그리고 쭉 미끄러지면 지들이 위에서 차익 실현했으니까 밑에서 또 잡아서 또 한번 장난을 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또 문자까지 나가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설명도 제대로 못 들은 상태에 이게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해서 매수를 확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변동성의 감당을. 그죠? 그래서 거래량을 OMA 20MA 거래량 실어주고 개장초에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자락까지든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쭉 끌고 올라가 버리면 뭐 상한가는 못 가겠어요. 다만 차익 실현의 욕구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세서 더 들어올릴지 아니면 심리가 그렇게 작용이 될지는 더 들여다 봐야죠. 근데 이제 요 기준에서 꺼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위에서 매직 계산기 계산해야죠. 위에서부터 조정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법만은 이제는 올려지게 되면은 그 올려지는 부분이 뭘로 올려져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올려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78,000원 고점을 찍고 한국법만 78,000원이 지금 시장에서의 고점이 됩니다. 그 고점에서의 꺾인 흐름들 2.95% 절반 이상 차익 실현입니다. 절반 이상. 그렇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꺾여질 때에 2.5%씩 밀려 내려오면은 매직 계산기 보시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한국 파마의 경우에 어디서 이제 지지 라인을 설정해서 놓고 볼 거냐. 요 기준은 매입가는 6만 9,400원, 7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을 거냐. 그리고 이제 한국 금호석유는 쫓아가지 마세요.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물량이 오히려 들어 올려진 이후에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파마의 매직 계산기 쭉 미끄러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쭉 미끄러지는 흐름에서는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야죠. 고가가 78,000원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잘못 표시됐나요? 78,000원이 맞죠. 맞으면 1분봉 기준에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끄러져 있을 때 이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다시 제공량의 경우가 75,000원 기준이 되는데 16%니까 우리는 절반까지뿐이 못 봐요. 그것도 개장초니까 보는 거예요. 쭉 당겨놓고 차익 실현하는 거 절반에서 자기들이 대사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럼 73,700원이란 말이죠. 요 자락에 거래량 부분이 실리고서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요 정도는 실려야 되겠죠. 의미 있는 거래량 최소 20만 주. 20만 주를 실어주면서 돌리는 흐름이 아니면 어려워요. 금호석유는 다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정신없죠. 금호석유도 개장초부터.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1분봉 기준에 거래량
20만 주, 그리고 7만 3,700원 지지 확인,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일주월봉, 일주월봉 이렇게 보시면서 일주월봉의 기준에 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일봉 목표주가 범위 기준은 64,000원, 36,000원, 28,000원이니까 8만 9만원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범위 9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꼭